반갑습니다. 네, 장편 소설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2007년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다음에 그 작품집을 2권을 냈습니다. 네. 각 단편집마다 9편씩 실려 있었으니까 제가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한 18편이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요. 네. 그래서 단편이 단거리 경주라면 장편은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제가 가진 필력으로 얼만큼 달릴 수 있을까 스스로 시험해보고 싶었고, 이렇게 또 멀리 한번 달려보니까 긴 글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예. 또 작가정신이라는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소설은 보면요,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과 또 아버지 승호가 칠번 국도를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이 소설의 배경을 7번 국도로 설정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7번 국도는 사실 제 청년 시절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개인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7번 국도는 푸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로 이제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지만 옛날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2차선 길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는 그런 길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라는 중심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그 외로운 길을 걷는 이런 주변부적인 인생, 그 길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7번 국도이고, 저는 바로 이 7번 국도와 같은 이 여인 등줄기 같은 우리 이 한반도의 여인 등줄기 같은 7번 국도가 제 생의 어떤 인생에 대한 메타포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소설 중에 7번 국도에 뭐 특별한 지명이나 장소, 배경이 되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디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총 9개 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는 이제 제1장 헌그물코라고 하는 장이 이제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저희 실제 아버지가 함경남도 정통이 고향이신데, 예. 이 소설 속의 주인공도 자신의 정신적 아픔의 원적지인 속초 아바이 마을을 찾아 나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양 미천골에서는 자신을 키워줬던 누이를 또 떠올리기도 하고요. 예. 3장에서는 제목이 향미당인데, 이 향미당이라는 부분에서는 80년대 강릉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실제로 고등학생들의 시화전이 열리곤 했던 우미당이나 향미루 같은 빵집이 이 소설에서는 향미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예. 또 포목점을 하던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건 80년대에 있었던 강릉 중앙시장 화재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소설 속에서 화자가 군생활을 했던 울진이라든지, 또 아들과 자살을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울산의 태화강변이라든지,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주, 또 실제 아내를 영안실에서 만나게 되는 부산, 이런 7번 국도의 곳곳이 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 여러 곳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근데 보통 여행하면 이제 뭐 설렘을 얘기하는데, 네. 이 소설에서는 이제 보니까 뭐 죽음을 준비한 마지막 여행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소설 초점이 이 승호라는 한 개인의 고난에 좀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신 거죠? 예. 사실 이 승호라고 하는 사람 평생 힘든 일만 겪으면서 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산 사람도 행복이라는 걸 순간순간 느끼게 되잖아요. 예. 누구에게나 그 행복은,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찰나처럼 지나가고, 인생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은 정말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이것이 생의 작은 빌미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인 소설의 여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기술한다는 의미, 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인생의 작은 빌미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생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길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게 계속 만나고 엉키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길에서 시작해서 그 끝이 없이 어디론가 또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을 영위하는 기술이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네네. 자, 이 부분 이제 승호의 뭐 고난, 개인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죠. 네. 이 시대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현대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해직된 이른바 비정년실의 교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아픈 아이를 거두고 살았지만, 그를 사회는 점점 벼락으로 내몰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회의 불행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 국민소득이 26,000달러라고 광고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가 경쟁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요. 예. 청년은 청년대로, 또 아버지는, 이 시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이거는 사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를 내라는 요구하는 우리 사회, 어떤 아웃컴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시스템에서 퇴출되는 그런 사람들의 비극, 이런 것들이 또 이 소설의 한편에 녹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평론도 쓰셨는데요. 네. 자, 평론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자신의 네. 시선이 의식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검열이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비평가적인 자의식보다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이제 크게 방해받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예.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론할 때도 어떤 재단을 하거나 네. 이렇게 써라라고 뭐 계도하거나 이런 비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작품을 따뜻하게 보고 작품의 의미를 공감하는 차원에서 평론을 썼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의식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또 객관화시켜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창작 의식이 많으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글 쓰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교수님은 이 창작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푸십니까? 네. 사실 뭐 글 쓰는 걸 고통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는 뭐 다재다능하거나 잡기에 능하지 않습니다. 예. 등산, 낚시 다 관심이 없고요. 재주가 없으니까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대중들이 작가 하면 술, 담배를 즐기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네. 술은 몰라도 뭐 저는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워대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더 산만해지고 집중도 잘 되지 않지요, 저는요. 그래서 예. 마음이 정갈할 때 오히려 더 글이 잘 써지고 취미나 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걷는 겁니다. 예. 예, 학교에 출근할 때도 걷고요. 네. 시내버스를 타고 사람들과 거리를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차오르는 슬픔도 엷어지고 네. 또 종종 안목 같은 바닷가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바다가 친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봐도 차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게 네. 뭔가 생각하기도 좋을 것 같고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가라면 네. 끊임없이 그렇게 걷고 응시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정말 잘 고르셨네요. 취미이자 특기가 글 쓰시는 거라서. 네. 자,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국 사회 소설이라는 것이 다른 예술도 그렇습니다만 뭐 어떤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응시하고 해야 될 텐데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사회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예. IT 기술은 세계적일지 몰라도 아직도 봉건적인 문화와 또 극단적인 20세기적인 좌우 이념 대립 이런 것들이 버젓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광장, 술집, 거리 이런 공간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저는 이 소위 도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저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작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작품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상보기 인터뷰는 관동대학교 교양과 교수 김정남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